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회로 문제 제2강 노드 해석 KCL, KVL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제 1번입니다. 60회 1교시 발성변형 기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그림을 주어지고 여기서 일레먼트, 노드, 브랜치, 링크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 되게 좀 그 당시는 좀 참신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예제 2번 55회 1교시 나왔던 발성변형 기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키르호프 법칙 제1법칙과 2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회로를 그려 설명하라.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 1번은 이제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일레먼트, 노드, 브랜치, 링크 이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자, 요런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전기 회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먼트, 노드, 브랜치, 그다음 링크 이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레먼트다, 뭐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일레먼트는 모든 소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자를 얘기할 때는 능동소자, 수동소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능동소자는 무엇이 능동소자일까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류원, 그 다음에 전압원, 얘가 이제 능동소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턴스, 뭐 컨덕턴스, 그 다음에 캐피시턴스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이 이제 수동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일레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전류원, 전압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소자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엘리먼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노드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마디 또는 절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드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자, 먼저 여기를 보시면 A점, B점, C점, D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점에 연결되어 있는 소자들을 봤을 때 소자가 R1, 그 다음에 전류원, R2, L2로 그 다음에 C1으로 모여 있는 것이 A 절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것은 R2, C2, L1 즉 세 개의 소자가 모여 있습니다. 역시 C에도 C2, R3, R4 그 다음에 D에도 L1, C1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원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절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고대에 3개 이상의 소자가 연결되어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을 절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절점을 보자면 A점, B점, C점, D점이 절점이 되겠죠.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B점에는 R2, C2, L1 그 다음에 C점에는 C2, R3, R4 D점에는 전압원 L1, C1 그 다음 A 지점에는 R2, L2, C1, R1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모두 3개 이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절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죠. 브랜치. 자, 브랜치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는 절점과 절점을 잇는 마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점과 절점을 잇는 여기 같으면 A와 B를 잇는 마디가 뭡니까? 예, R2밖에 없죠. 그래서 요것이 하나의 가지다. 그러면 B하고 C점도 절점인데 절점과 절점을 잇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B, C 절점을 잇는 것은 이제 C2 소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절점과 절점을 잇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 L2, 알파, C. 자, A, L2, 알파, C. 절점과 절점을 이었죠. 그 다음에 A의 R2B, A의 R2B. 그 다음에 B의 C2C. 자, B의 C2C.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L1D, B의 L1D.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의 R3VGD. 자, C의 R3VGD. 그 다음, 이런 것 같이 이제 절점과 절점을 잇고 있는 부분. 이것이
가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절점이고 A점, D점도 절점이죠. 근데 절점을 잇고 있는 걸 보니까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예,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요것도 하나의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절점과 절점을 잇는 가지는 그냥 하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세 개처럼 보이지만 그냥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체 가지는 몇 개가 있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전체 가지는 6개가 있고요. 아까 봤을 때 절점은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링크하고 이제 트리 이렇게 있죠. 자, 먼저 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점을 회로를 형성함이 없이 연결해 놓은 나무 모양의 그림. 자, 이것을 트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트리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의 지로, 가지. 자, 요것을 본목이다 한다. 자, 그럼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KCL 전류방정식, KVL 전압방정식의 개수를 선정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트리 브랜치다. 그래서 트리 가지는 뭐냐? 이건 이제 전류방정식의 개수를 선정합니다. 회로 내에서 전류방정식이 몇 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절점에서 1을 뺍니다. 절점에서 1을 빼면 아까 상부에 봤었던 그 절점은 A, B, C, D 4개였죠? 자, 거기서 전류방정식이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절점 빼기 1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 링크는 뭐냐면 전압방정식의 개수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럼 이 전압방정식의 개수는 브랜치 가지에서 절점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아까 6개였고 n-라니까 얼마입니까? 3. 그래서 3개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회로에서의 전류방정식과 전압방정식은 각각 3개씩이 나온다. 예, 그럼 여기서 전압방정식과 전류방정식 왜 3개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폐회로 자체는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류방정식이 3개다 이렇게 되겠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의 폐로, 여기도 하나의 폐로, 여기도 하나의 폐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여기와 여기는 뭡니까? 하나의 가지라고 보니까 결국 이쪽 A, D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전류방정식이 3개, 전압방정식이 3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참고로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원래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자, 그럼 여기서 노드 개수, 브랜치 개수, 그 다음에 트리 가지, 그 다음에 링크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먼저 노드는 몇 개가 됩니까? 예, 일레먼트가 3개 이상 있는 거니까 먼저 요게 일레먼트가 있다고 보고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 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레먼트가 3개 이상이 결합된 것 여기죠. 먼저 요거 하나 여기 3개가 될 것이고, 또 요 지점도 하나 둘 3개 연결되고, 요 지점도 하나 둘 3개, 요 지점도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네. 그럼 결국 절점은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이제 절점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브랜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브랜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절점과 절점을 잇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절점과 절점을 잇는 것 요거 하나, 요 절점을 잇는 거 하나, 요 절점 있는 것 하나, 여기도 절점 있는 거 하나,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예, 그래서 브랜치도 6개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전류방정식의 개수를 선정하는 트리 브랜치. 예,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절점에서 1을 뺀다고 했죠. 그럼 절점이 몇 개였습니까? 아까 4개. 4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3개에서 여기는 이 전류방정식이 3개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링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링크는 바로 전압방정식의 개수다. 그래서 브랜치에서 트리 가지를 빼는 것이다. 그래서 B-N-를. 그러면 합이 얼마 나올까요? 예, 3개. 그래서 여기서 전류방정식은 3개, 전압방정식도 3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제 2번입니다. 55회 1교시 발생변형 기술서 나왔던 KCL, 즉 키르호프 법칙 1법칙, 2법칙을 수식으로 표시하고 회로를 그려 설명하라. 자, 그러면 1법칙에 대해서 수식 표현, 그 다음에 회로, 그 다음에 2법칙에 대해서 수식 표현, 회로, 이렇게 설명을 구성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풀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먼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정의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도선의 임의의 분기점에 유입 또는 이로부터 유출되는 전류의 대수합은 각 순간에 있어서 0이고, 즉 분기점에 있어서 유입되는 총전류는 유출되는 총전류와 같다. 이게 KCL 1법칙, 즉 정의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청하는 것처럼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임의의 한 점에 들어오는 전류 I1, 들어오는 전류 I3, 나가는 전류 I2, I5, 여기 들어온 전류 I4가 또 하나 더 있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예, 그럼 한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로 잡았을 때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본 겁니다. 그러면 I1, I3, I4는 플러스가 되겠고 I2, I5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시간까지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정된 시간 내에 들어오는 전류의 합, 또 설정된 시간 내에 나가는 전류의 합, 이 전체 같아져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KCL, 즉 1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KVL, 이제 전압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회로망 내에 임의의 회로에서 한 방향으로 일주하면서 취한 전압 상승 또는 전압 강화의 대수합은 각 순간에 있어서 0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로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이렇게 회로로 구성하고 있고, 자, 여기에 전압이 V1, V2, V3, V4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일주를 합니다. 이렇게 일주를 하게 되면 자,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전류 방향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그다음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반대지. 그래서 이게 방향이 서로 반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V1과 V4는 전압 방향이 반대고 V3와 V2 여기는 전압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래서 V1 플러스 V4는 V3 플러스 V2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시그마 V는 제로다. 요런 이제 일반식이 나오겠죠. 자, 요런 그림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말도 있죠. 자, 폐회로 내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또 이것도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에 대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기전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기전력의 합은 여기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 R1에 의한 전압 강화, R2에 의한 전압 강화, 이 합이 바로 기전력의 합과 같다. 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KVL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문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